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돈이라고 답하십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식들도 도와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맞습니다. 돈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돈보다 더 간절해지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이건 다시 못 챙긴다고들 하시죠. 오늘은 돈보다 훨씬 중요한, 그러나 미처 챙기지 못하면 후회하게 될 6가지 자산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 인간관계, 시간, 배움, 평온한 마음, 자존감. 이 6가지 자산을 지켜야 우리가 진짜 자유롭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산인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주저앉게 되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병원에 가야 하니 약속을 미루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 하나에도 일상이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병원에 들락날락하며 시간과 돈이 빠져나가고 하고 싶던 일들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건강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내 삶의 자유를 지켜주는 첫 번째 자산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가족과도, 친구와도, 혼자만의 시간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는 것, 중장년 세대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자산입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지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선 식습관부터 살펴볼까요? 기름지고 짠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도 소화를 돕고 전체적인 컨디션을 높여줍니다. 복잡한 다이어트나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식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30분만 걷는 것으로도 건강에는 충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 외출하기 전, 이렇게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면 몸속 순환이 좋아지고 피로도 훨씬 줄어듭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하고 싶던 일들은 모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조금 더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고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미래의 나는 훨씬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매일 쌓아가는 습관이 곧 나이 들수록 빛나는 자산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자산,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 한 명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일에 치이고 가족 챙기느라 인간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중년을 지나고 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디 아플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벼운 농담 한마디로 마음을 녹여주는 친구. 그 존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자산입니다. 동네 산책을 하다가 마주치는 이웃, 소소한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이런 일상의 인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 특히 우울하거나 외로운 순간에는 돈보다 친구 한 명의 전화 한 통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끔이라도 먼저 연락해 보세요.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금세 따뜻해집니다. 친구는 오랜 시간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죠. 자,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족은 우리 곁을 가장 오래 지켜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도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사이, 자식들과의 거리,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식들과는 돈이나 선물보다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나누는 것이 훨씬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말을 아끼는 것보다 서툴더라도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서운해도 먼저 다가가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도 부모와의 관계를 점점 더 소중히 느끼게 됩니다. 결국 가족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애써야 가까워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자산,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가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입니다. 늦잠을 자고 특별한 계획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는 하루는 겉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을 남깁니다. 반면 작은 일이라도 계획을 세워 보내면 그 하루는 스스로에게 큰 만족감을 줍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돈을 잘 쓰는 사람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습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해보는 것, 외출 전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시간을 살아있는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히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것, 이런 시간들이 쌓여 나만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남은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수록 더 밀도 있게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자산, 배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산은 배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일은 더 중요해집니다. 어릴 때의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배움의 황금기입니다. 인터넷 강의, 동네 문화센터, 도서관, 찾아보면 배울 수 있는 곳은 넘쳐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부터 외국어나 악기를 배우는 것까지 처음엔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라도 계속 배우다 보면 뇌가 활발해지고 마음에도 활력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머리가 굳는 게 아닙니다. 배움을 멈출 때 비로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혼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함께 배우는 것은 기억에도 오래 남고 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배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뉴스나 기술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 한 걸음씩 배워가면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자녀들과 대화가 쉬워지고 인터넷 뱅킹이나 메신저를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배움을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노년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자산, 평온한 마음과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산, 평온한 마음과 자존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마음이라고들 합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과 조급함의 마음이
지칠 틈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불안이나 외로움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감정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짜증,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은 우리의 몸과 관계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템포 느리게 말하고 깊게 숨 쉬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자식이 잘된 친구를 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거나 젊은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시간, 쌓아온 경험, 이 모든 것이 젊은 세대가 흉내낼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내 삶에 대한 만족을 찾아갈 때 비로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평온한 마음과 단단한 자존감은 노년을 외롭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따뜻하게 빛나게 해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돈보다 중요한 6가지 자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시간, 배움, 평온한 마음, 자존감. 이 6가지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합니다.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도 좋습니다. 책 한 권을 읽거나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산을 가장 소중하게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건강하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